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전당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21일까지 60여 명의 연설자가 트럼프 띄우기에 나서게 되는데요. 행사장 밖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시위로 또 다른 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 오늘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를 주제로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를 필두로 25명의 연사가 찬조 연설을 하며 트럼프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흘 동안 연단에 오르는 사람은 총 60명.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과 존 언스트 상원의원 등 정치인과 배우, 트럼프 가족 등이 트럼프 띄우기에 나섭니다. 오늘 시작된 전당대회는 16명의 라이벌을 차례로 꺾으며 경선 승리를 거머쥔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160년 전통의 공화당 대선 후보로 등극하는 이른바 트럼프 대관식입니다. 전당대회는 마지막 날인 21일 트럼프 후보의 수락 연설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행사장 주변은 반 트럼프 시위와 경찰 저격과 테러 사건 등 여파로 삼엄한 치안 경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철조망과 콘크리트 바리케이트가 설치됐고 5,000명이 넘는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제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에서 경찰관 저격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댈러스 경찰 저격 사건에 대한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경찰관 총격 참사가 있은 지 열흘 만에 17일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에서 또다시 경찰관 저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배턴루지의 올드 해맨드 에어플라자 쇼핑센터 인근에서 복면을 쓰고 검은 옷을 착용한 범인이 매복한 채 경찰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배턴루지 경찰국 소속 경찰관 2명과 동부 배턴루지 셰르프구 경찰관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경찰관 1명도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올해 29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출신의 흑인 케빈 유진 롱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그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일이 지난 7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발생한 경찰 저격 사건에 대한 모방 범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고 사회를 작동하도록 하는 법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화씨 100도를 넘고 있는데요. 뉴욕, 뉴저지일은 폭염경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뉴욕시 최고기온은 화씨 93도까지 치솟고 체감온도는 100도에 육박했습니다. 무더위는 오늘 밤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 뒤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1일까지는 82에서 88도 사이를 오가다가 22일부터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22일 최고기온이 94도, 23일은 95도, 24일은 92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폭염 때는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며 대기 중 오염 물질도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무더위에 시 전역에 쿨링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11로 전화하거나 재난관리국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은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캘리포니아주 공립교과과정 개정안에 에들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는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한 위안부의 역사를 적시한 공립고등학교의 역사와 사회교과서 교과과정 지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8일 에들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비극적 역사에 관해 가르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잔혹행위가 저질러
길러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마이크 혼다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2007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도운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입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의회에서 증언하도록 주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립고등학교 10학년 세계사 수업에는 위안부가 제도화된 성노예제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은 불체자들의 신분 사면을 위한 뒷문 구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화당 의원들이 불체자들의 군입대 금지 법안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 강경파인 폴 고서 공화당 하원 의원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를 비롯 모든 불체자의 군입대를 금지시키는 이른바 군구제 예방 법안을 지난 11일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고서 의원을 비롯해 총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불체자 군입대 금지는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서 의원은 2016에서 17회계년도 국방 예산 수정안에 불체자 군입대 금지 내용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이를 추진했지만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분이 지원 대상에서 불체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를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서 의원은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군입대를 허용하는 것은 백악관이 불체자들에게 신분 사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뒷문 구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육군사령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연간 쿼터로 제한된 선발 인원의 초과로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한 모병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입니다. 뉴욕 시민들의 쉼터이자 세계 공원의 표본이었던 센트럴파크이 노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땅이 패이고 비가 새며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센트럴파크 재단장을 위한 캠페인 Forever Green이 시행됩니다. 센트럴파크 관리위원회가 13일 보수 및 보건 캠페인인 Forever Green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10년간 3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센트럴파크 내 문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들과 산림지대, 산책로, 공원시설 등을 개보수하고 확충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억 1,200만 달러 정도의 기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글라스 보른스키 센트럴파크 관리위원장은 15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온 센트럴파크의 존재 이유를 반영하고 최초 설계안에 따라 보수할 것이라며 공원을 좀 더 자생적으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비가 새고 있는 144년 된 벨비디어성, 포장도로 균열과 배수 공사가 필요한 컨설바토리 가든, 나움버그 밴드셀 야외 음악당 등 주요 열악 시설들에 대한 보수 작업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뉴저지 펠파크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5개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뿐 아니라 업주들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개 영업을 신청한 업소는 단 2곳뿐이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의회는 지난 3월 원래 회의에서 식당과 카페 등 음식 판매점의 5개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5개 영업을 원하는 업소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5개 영업 신청 허가를 받은 업소는 브로드 애비뉴 선상의 카페 베네와 카페 시루 등 단 2곳뿐입니다. 타운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5개 영업이 가능한지도 몰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5개 영업을 원할 경우 타운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플래닝 보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간 수수료는 $250이고 허가를 받으면 오는 10월 20일까지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 30분 야외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손님들에게 식사나 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YOB나 주류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도 허용됩니다. 다만 담배나 전자담배의 흡연은 금지됩니다. 한편 펠파크타운은 5개 영업구역을 보행자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 52인치의 공간을 남겨두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뉴저지 전역의 공원과 해변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에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전역의 공원과 해변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 5월 주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2014년도에도 금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개인적으로는 흡연을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지만 이 법안은 주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원과 해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되 각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공원과 해변 규모의 15%에 해당하는 흡연 장소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골프장 흡연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 $250, 2회 적발 시 $500, 3회 이상 상습 적발 시에는 $1,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뉴저지주는 팰리세이스 파크와 리치필드, 리오니아, 클로스터, 테너플라이 등 약 300여 개 타운에서 해변과 공립공원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건 기다림에 익숙해진다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공항에서의 기다림처럼 힘들고 지루한 건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 항공 여객기의 정시 도착률이 전국적으로 향상됐습니다. 14일 발표된 연방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항공 여객기의 약 83.4%는 정시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항공의 정시 도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80.5%와 비교해 약 3%포인트 향상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교통부는 12개 대형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여객기가 도착 예정 시간에서 15분 이상 늦을 경우 도착 지연으로 간주했습니다. 정시 도착률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하와이안으로 92.1%를 기록했고 2위는 알래스카 90.3%, 3위 델타항공 88.6%, 4위 스카이웨스트 85.1%, 5위 유나이티드 8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장 정시 도착률이 가장 낮은 항공사는 스피릿 항공으로 76.4%, 버진 76.7%, 프론티어 80.2%, 아메리칸과 젯블루가 80.7% 순이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급격한 수출량을 보이고 있는 한국김이 반찬이 아닌 간식으로 미국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특산품으로 알려진 광천김이 현지 생산을 통해 타인종 입맛을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LA 인근 세리토스에 가동을 시작한 광천김 공장. 현재 총 3개의 자동화된 가동 라인을 보유한 이 공장에선 하루 17만 2,800봉의 김을 생산합니다. 현재 코스코와 월마트, 세이프웨이 등 주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월 판매량만 $70만 넘습니다. 이 공장에만 특별히 설치된 시즈닝 기계입니다. 히스패닉들이 좋아하는 이런 매운맛도 가미될 수 있어 다양한 커뮤니티의 입맛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플레이버든 저희들이 만들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미국 주류 마켓에서 원하는 어떠한 것도 맞출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한국에서 가공 수입되는 김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3, 4개월이 소비되는 만큼 현지 생산은 신선도 높은 제품을 만드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에 뿌려지는 참기름 역시 현지 공장에서 직접 짜낸 것으로 좋은 원초에 퀄리티 높은 원료까지 가미돼 높은 품질을 보장합니다. 한국의 최고의 품질을 미국 주류시장에 보여줌으로써 한국 제품에 대한 국위 선양을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천김 측은 세리토스에 위치한 김 공장 방문 시 모든 고객에게 김을 선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점점 진화하는 인공지능, 로봇인지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미녀 로봇이 있는가 하면 진짜 개와 비슷한 로봇 개도 등장했습니다. 중국 텐진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전통 의상을 곱게 차려입은 미녀 안내원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반듯한 이목구비와 단아한 표정의 이 안내원은 사실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很高兴在达沃斯和大家见面。 이처럼 중국에선 빼어난 미모 덕에 로봇 여신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아지아와 이름이 같은 또 다른 로봇은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눕니다. 我想睡觉了，晚安。主人晚安，注意不要打呼噜影响别人哦。 지아지아를 개발한 연구진은 이제 로봇은 인간의 도구를 넘어 반려자가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미국에선 똑똑한 로봇 반려견이 등장했습니다. 미니 스팟으로 불리는 이 로봇계의 특기는 긴 목을 이용해 집안일을 돕는다는 것. 싱크대에서 컵을 집어 건조대에 올려두고 빈 캔은 휴지통에 버립니다. 주인에게 음료수를 건네주려다가 도로 빼앗는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바나나 껍질을 밟아 미끄러져도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설 줄도 압니다. 미니 스팟을 비롯해 미국에서 선보인 로봇 개들은 생김새나 행동이 진짜 개와 너무 비슷해 진짜 개가 동족으로 착각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길에서 로봇 개를 만난 진짜 개는 맹렬하게 짖으며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로봇 개가 몸을 엎드려 항복을 선언한 뒤에야 소동이 마무리됩니다. 또 연구원들이 로봇 개의 균형 감각을 알아보려고 발로 차는 실험 영상을 찍었는데 이를 두고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아지아와 미니 스팟은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동반자가 될 날이 생각보다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말 전재주 이쁜 부부를 2급 중과실치사와 3급 노인학대 등 각각 2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 씨 부부는 96세 모친 신 씨에게 물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최소 3개월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전 씨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탈수와 영양실조로 밝혀졌습니다. 신 씨의 아들은 모텔을 소유한 지역 유지이자 전 한인 회장이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캠든 카운티 거주 48세 남성은 지난 8일 두통, 정신, 착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는 맘모스 카운티, 애틀랜틱 카운티 두 곳에서만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에서는 26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으며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저지 리오니아 경찰이 14일 오후 3시 35분쯤 리오니아 200 브로드 애비뉴 건물 앞에 세워둔 $12,000 상당의 전동 휠체어를 훔치고 달아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10대 한인 청소년으로 추정되며 5피트 6인치의 키에 140파운드 체격으로 범행 당시 흰색과 검정색 줄무늬가 들어간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히스패닉계 10대 청소년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혈병으로 시한부를 선고받아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김종성 목사가 골수 기증자를 찾아 오는 26일 마운사이나이에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한국의 헌혈의 집에 등록된 골수 기증자 중 김 목사와 골수가 일치하는 사람을 확인했으며 이번 주 중 뉴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비밀 보장을 위해 골수 기증자의 성별이나 나이, 이름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맑고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무덥겠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